우리 교재는 2권을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329페이지 가겠습니다. 1권하고 논리가 좀 달라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조금 힘드실 겁니다. 잘 견뎌내세요. 자, 5편으로 공부가 들어갑니다. 투자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29회는 7문제 물어봤고요. 거의 뭐 해마다 6개, 7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중에 절반은 계산 문제입니다. 절반은 계산 문제니까 뭐 산수 능력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개념과 원리 여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고, 투자의 타당성 분석 과정을 공부를 할 겁니다. 투자를 할 거냐 말 건데 기본 틀을 정리를 하고 갑니다. 대학 부근에 원룸에 투자한다고 하고요. 원룸의 가격은 1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투자하려면 이만큼의 자금이 필요하죠. 기본 틀을 정리해요. 자, 100억 중에서 40억은 여러분 돈으로, 그러니까 지분 투자액으로 한다라고 할 거고, 자기 자본입니다. 60억은 빌려올 겁니다. 차입금을 동반하고 융자금을 동반할 건데, 그럼 60억은 일정한 대가는 지불해야 되죠. 조건을 가지고요. 자, 레이트 10%입니다. 융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편의상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원금을 만기 때 한꺼번에 갚는다는 얘기니까 융자 기간을 5년을 잡았으면 5년 내에 뭐는 내셔야 돼? 이자. 그럼 60억이 그러면 10%는 얼마입니까? 6억은 낸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투기 한번 더 해보세요. 얼마죠? 100억을 총 투자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총 투자액 100억으로 부동산 사면 가격도 얼마예요? 100억이다. 뻔한 걸 왜 물어봤냐면 그 동의어예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총 투자액이 시험장에 100억 나와 있으면 가격도 얼마다? 100억이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00억 조달해서 부동산을 사는 것을 취득이라고 할 거고요. 투자의 개념은 일정 기간 임대한다고 합니다. 임대를 운영이라고 썼고요. 전형적인 보유 기간은 5년 동안 운영하고 5년 말에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운영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은 임대한 거니까 임대료 수입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처분을 통해 얻는 수익은 뭐다? 매각대금이다. 기본 표현을 정리를 했습니다. 시험에 쓰는 표현으로 임대료 수입은 보유기간 동안에 이제 소득이득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고, 매각대금 팔아먹었으니까 양도차익이에요. 그래서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기본기 용어로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임대료 수입은 뭐라고 쓴다고요? 소득이득이고 매각대금은 자본이익. 이게 가능한 이유는 토지가 소멸하지 않죠. 영속성, 건물은 내구성의 특성이 있으니까 타인에게 빌려주고 뭐가 가능하다? 소득이득. 그러니까 투자 기간 동안에 소득이득과 기간 말에 자본이득을 획득할 수 있다. 기본 표현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게 투자를 통해 예상되는 수익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예상되는 수익을 달성한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투자에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위험이라고 할 겁니다. 투자에는 뭐가 존재한다? 위험. 그렇다고 하면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겠죠. 하나를 얻고자 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금액을 여기에 투자하는 순간, 그러니까 임대료와 매각대금을 얻고자 투자하는 순간 포기한 게 있습니다. 날라간 게 있어요. 뭐 있나요? 투자를 안 했다라고 하면 그 돈 가지고 정기금 가입해서 이자 받을 수 있죠. 이자 날라간 겁니다. 투자 안 했으면 위험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수반되는 뒤따라오는 비용들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고 묻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를 선택할 때 포기한 다른 대가를 뭐라고 한다?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니까 기회비용이 충족이 될 때 부동산 투자가 유발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그러니까 위험에 해당하는 걸 뭐라고 쓰고? 기회비용이고, 이제 표현을 정리해서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앞으로 우리는 요구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쭉 설명드리고 책 확인해 드릴게요. 그럼 요구 수익률이 또 뭡니까 하면 액면 그대로 읽으면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데, 투자에 뭐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위험. 자, 위험이 존재하니까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투자를 통해서 달성이 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수 수익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표현은 수익률이긴 합니다만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동의어는 뭐다?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수익률입니다만 성격은 무엇이다?
기회비용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 조금 전에 언급을 하고 왔어요. 적어도 정기예금 이자 수익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은행이 부도 안 난 이상 이자는 받지요. 뭐 위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부동산 주식은 위험 자산이라고 하고 정기예금 국채는 무위험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에 해당하는 이자율 정도는 충족을 해야 될 거니까 걔를 이제 무위험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줄여가지고 무위험률이라고 쓰고, 예를 들면 3% 정도는 충족이 돼야 되는 거고요. 투자에는 뭐가 존재한다 그랬죠? 위험. 그럼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필요합니다. 얘는 위험 보상률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위험 할증률 쓰기도 하고 위험 대가율 쓰기도 합니다. 표는 쓰기 나름인 거니까 앞으로 익숙할 필요가 있고요. 이 값을 구하라고 하진 않고 값은 줍니다. 예를 들면 2% 제시했다고 할게요. 여기다 피셔란 학자는 인플레이션까지 반영한다고 합니다. 예상 인플레이션을 1%라고 해볼게요. 자, 인플레이션이 뭐냐고 묻지는 않습니다만 기본 용어는 알고 가야 될 거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해봅시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겁니다. 거꾸로 그럼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얘기니까, 임대 수익 받은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좋은 게 아니죠. 그것 또한 위험으로 정의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수식을 피셔라는 학자가 만들어서 피셔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묻지는 않고 이 개념 자체를 시험에 써먹는 거니까 그대로 읽어볼게요. 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마이너스 할증률 예상 인플레이션 구성이 되어 있죠. 산수 한번 합시다. 얼마예요? 6%. 그럼 6% 의미가 뭡니까? 최소 6%는 달성이 되어야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래서 보신 그대로 무위험률이 커지고 위험 할증률이 커지고 인플레이율이 높아지면 요구도 상승한다.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게 아니죠. 읽으세요. 비용이 커진 거니까 투자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무위험률 성격을 정의를 할 거예요. 정기예금은 1년짜리 가입했으면 가입하고 1년이란 시간만 흘려보내면 1년 뒤에 이자 원금이 돌아오죠. 근데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순간 1년의 시간의 기다림을 포기한 결과가 된 거죠. 그렇습니까? 기다림을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했다?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위험률 성격을 시간에 대한 비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위험이란 말이 보이니까 그대로 가져가서 위험에 대한 비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시 요구 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OX. 이미 물어봤어요. 바꿔 쓰면 안 됩니다. 시간에 대한 비용은 뭐라고 하고 무위험률, 위험에 대한 비용은 위험 할증률, 보상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쓰면 이자율이에요. 그렇습니까? 동의로 쓰면 금리라는 얘기니까. 자, 그럼 이자율의 개념 정리합니다. 의미가 뭡니까 하면 돈의 가치, 돈의 가격을 뭐라고 한다? 이자율이다. 그럼 가격은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들은 다 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개론 시험 지문에 고정적이라고 하면 전부 엉터리입니다. 다 변한다. 자금 시장 동향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경제 상황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위험에 대한 보상 정도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다르다고 합니다. OX. 숨도 안 쉬고 이런 지문 오고 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태도는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투자자 성향 중에 차후에 만납니다만 공격적 투자자가 있고 보수적 투자자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위험 고수익을 선호하는 태도를 공격적이라고 하고 저위험 저수익을 선호하면 보수적이라고 하고, 이 태도에 따라 보상 정도가 달라짐으로 따라서 요구도 투자자마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정해서 이 정도는 기본을 하고 들어갑니다. 얘가 이제 단일 문제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만 투자론 전 분야의 광범위하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바로 뒤에 가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여러분 이런 걸 만날 겁니다. 투자를 통해 예상되는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예상되는 기대돼야 되는 수익률인데 기대 수익률이 10%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 자체로 투자를 채택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얘를 괜히 공부한 게 아닙니다. 자, 요구 수익률과 비교를 해서 그럼 요구가 6%면 요구보다는 크죠. 최소 얘는 넘어갔잖아요. 그럼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수익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그 자체로 투자 결정하지 않고
반드시 요구 수익률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서 요구보다 크면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교재 확인할게요. 329페이지 네모 1번 투자의 개념 1번 지문 가시면 네 번째 줄 가셔야 됩니다. 투자에는 예상했던 수익을 달성하지 못할 뭐가 있다? 위험. 자, 그래서 그 위험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요구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기본 용어 동그라미 2번 영속성 내구성 동그라미 치고요. 이미 물어봤으니까 장기 투자를 통해서 다음 줄에 보유기간 몇 년 동안 5년 동안 기본표는 알고 가고요.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을 뭐라고 썼고요? 소득이득. 다음 줄에 투자기간 말에 처분을 통한 매각되면 뭐라고 한다? 자본이득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밑에 박스는 여러분 보시면 되고 하단부 내려오세요. 네모 2번 투자의 기회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별표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구 수익률이다. 1번 갑니다.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 동그라미 치고 대상 부동산은 투자 대상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투자 대상 부동산에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대한 최소한 기본 표현이 됐어요. 최소한의 필수 수익률이고 두 줄 내려가서 파란 글씨 동료로 뭐라고 한다? 자본의 기회비용인데 절대적인 용어로 만난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요구 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 무엇과 무위험률과 끊고 위험에 대한 비용 위험 할증률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습니까? 우측에 보조당 가셔가지고 맨 끝에 기출 체크 확인합니다. 요구 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뭐가 틀렸어요? 최소한의 필수 수익률. 기본기를 항상 묻는 겁니다. 자, 한 장 넘기세요. 그래서 회색 박스에 보시면 그것이 이제 피셔라는 학자가 만든 수식이라 해서 피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비용 무위험률, 위험에 대한 비용 위험 할증률, 예상 인플레로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산수는 묻는 건 아닙니다. 뭐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3%, 2%, 1% 대해서 합이 몇 프로예요? 그럼 6%는 적어도 충족되어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절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 정리는 잘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기억으로 갑니다. 무위험률은 표현 그대로 이자율인데요. 비항목 갑니다. 자금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그러니까 동향에 따라 뭐 한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 경제 상황과 당연히 관련이 있다. 피항목 갑니다. 정부가 정하는 정책 금리에 따라서도 무위험률은 변할 수 있죠. 정책 금리를 인상하면 무위험률도 높아진다. 그럼 요구도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많이 물어본 거 니은 겁니다. 위험 할증률. 괄호 안에 영어도 하나 보셔야 돼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되어 있죠. 위험 프리미엄 그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보상률, 대가율 쓰기도 하고 다음 줄에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보상 정도가 달라지므로 요구 수익률도 투자자마다 뭐 한다? 달라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에서 한번 정리해서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이 커지면 요구도 높아지죠. 높아진다는 것은 뭐가 커진 거다? 비용이 커진 겁니다. 비용이 커진 것이므로 투자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공부는 왜 했나요? 그 요구 수익률이 충족될 때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가면 또 언급이 될 거니까 잘 볼 필요가 있고요. 피셔 요건의 참고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인플레가 높아지면 요구 수익률은 더욱더 높아진다는 것을 피셔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집이나 모의고사나 나올 내용이고요. 시험에는 한 번도 물은 적은 없어요. 보조단 갑시다. 보조단 맨 밑에 기출 체크.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아울러 상승한다. 그렇습니까?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서 아울러 뭐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기본표는 만났고 칠판을 보고 계시면 여기 임대료 수익과 매각 대금이 이제 얼마나 될지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과정을 공부하러 들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오시면 2절에 맨 밑에요. 투자를 통한 현금 흐름 계산이라고 되어 있죠. 넘기면 안 되고요. 그래서 괄호 2번을 가시면 파란 글씨를 다시 확인합니다. 임대를 통해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을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리고 화살표에 세후 현금 수지라고 되어 있죠. 세금까지 공제하고 나서의 수익을 구하러 갈 겁니다. 역시 5년 말에 부동산 판단했으니까
매각 현금으로 구할 때도 마찬가지 세금까지 공제하고 세후 지분 복귀 구하는 과정을 만나러 갑니다. 한 장 넘깁니다.